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4.10 총선의 각 당 공천 후보자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본선 주자 대진표 구성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목을 끌었던 국민의힘 남구을 선거는 김기현, 박맹우 후보 간 경선이 확정돼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울산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면접 심사가 지난 17일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17명 모두가 면접에 참여한 가운데 예상대로 면접 다음 날인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4개의 선거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동구 권명호 의원을 단수 추천한 데 이어 울주군은 서범수 의원과 장능인 울산대 겸임 교수와의 경선을 발표했습니다. 19일에도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박맹우 후보 간 경선이 확정돼 전직 시장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경쟁했던 이원무 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논란이 이어졌던 울산 북구는 박대동 전 의원과 정치락 전 시의원 간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울산 남구갑과 울산 중구 등 2개 선거구는 결과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당내 경쟁과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천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하면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울산 6개 선거구 가운데 5개 지역에 대한 단수 또는 경선 후보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상한 의원을 포함해 4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북구의 공천 후보 결정이 늦어지자 울산 북구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빠른 공천으로 울산 지역 6개 지역 후보들과의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협상 과정에서 진보당이 지역구 일부 후보를 할당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지율 45%인 정당이 10%도 안 되는 정당의 후보와 연계한다는 것, 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1만여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천관리위원회 제4차 심사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지지자 결석의 분수령이 될지 당내 분쟁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공모 마감 결과 손근호 전 시의원과 이주원 전 북구의회 의장, 정우진 울산시당 교육연수위원장 등 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는 22일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갖고 26일 최종 단수 또는 경선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1월 29일 보궐선거 추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가진 이후 아직 중앙당 차원의 후속 조치가 없어 공식 출마 후보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예고에 따라서 김두겸 시장 명의로 의료 현장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했습니다. 서한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사단체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우려해 지역 의사단체와 전공의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슬기롭고 강인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의사단체의 빛나는 노력에 감사하고 있다며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의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전략보고회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김두겸 시장과 부시장, 실국본부장, 예산 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실국 본부별 신청 계획을 비롯해 행정 절차 이행 사항과 주요 현안 사업별 확보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오는 4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중앙부처에 제출되며 중앙부처는 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다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사곡천 교차로의 교통체계 개선 공사가 지난 주말 완료됐습니다. 사곡천 교차로는 중구 북부순환도로와 이해로를 연결한 도로로 이해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크게 늘고 있어 신복 교차로 등 도심 통과 차량의 분산을 위해서 개선 공사가 추진됐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이해로 방향의 좌회전 차로 1개와 횡단보도 등을 신설했으며 2억 5,900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울산시는 사곡천 교차로의 교통체계 개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중구와 북구에서 온산공단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 편의 증진과 물류비 절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은 고향 방문으로 며칠씩 집을 비우게 되면서 평소보다 빈집털이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빈집을 털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얼굴을 알던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영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거리를 유유히 걸어갑니다. 가방을 맨 이 40대 남성은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밤 10시쯤 빈집에 들어가 가방과 함께 80만 원가량의 동전이 든 돼지저금통과 귀금속 등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습니다. 해당 남성은 가스배관을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 2층 창문을 깨고 빈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집에 돌아온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죄 시각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분석하던 중 한 편의점에서 익숙한 얼굴의 한 남성이 음료수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름 아닌 6년 전 4건의 빈집털이 범죄로 경찰이 검거했던 남성이었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울산권에서만 범행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게 수사 범위가 많이 좁혀졌고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지난 14일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인력사무소에 머물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가 작물을 처분하기 전에 검거돼 경찰은 피의자가 유흥비로 사용한 현금 일부를 제외한 모든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다른 절도 사건과 현장의 족적 등을 대조해 피의자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8,600여 명에게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학준비금은 입학에 필요한 가방과 실내화, 학용품 등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는 경비로 지난 2022년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울산 지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초등과정 1학년 신입생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이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급식 단가가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3-24년 전국 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울산 초등학교 급식 단가는 전국 평균 3,664원보다 100원 낮은 3,56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낮은 것으로 4,098원으로 가장 높은 서울의 534원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울산시 교육청은 해당 자료는 지난해 11월 교육부 회의 자료로 올해 식품비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이 남부권 10만 신도시 개발의 핵심인 KTX 이음 남창역 정차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KTX 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과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KTX 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KTX 이음 정차역 유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어제 울산과학대학교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과학대 서부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울산 거주 유학생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 사업과 울산 적응을 위한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에는 1,500여 명의 유학생이 어학연수와 학위 취득을 위해서 학업 중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4월 울산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생활체육축전에 자원봉사자를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축전 자원봉사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와 참여 의지, 직무 역량, 책임감 등을 심사해 다음 달 말 최종 90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폐회식과 종목별 경기장에 배치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인도나 차도 위에 불법으로 마구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불편이 큽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진 자전거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거리에 넘어져 있거나 인도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행할 때도 많이 불편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운전도 해서 가끔 저렇게 길가에 이제 운전하는 그 차량 다니는 곳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항상 이렇게 비켜 다니는데 그럴 때도 많이 불편하고 좀 위험 요소도 좀 많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마치면 지정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동형 교통수단은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울산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은 총 81곳. 하지만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BM 전용 주차시설의 시민 인지도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BM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전용 주차구역을 알리고 아울러 시와 구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차 공간과 홍보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빠르고 간편한 개인형 이동장치.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먼저 익혀야겠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3일까지 옹벽과 석축, 흙막이, 사면 등 해빙기 취약시설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시, 구군, 민간 시설물 관리자 등 총 570여 명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됩니다. 점검에서는 집안 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를 비롯해 담장과 축대 등 부대 시설의 안전성과 절개지 붕괴와 침수 위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우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6억 4,800만 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 시설 교체를 비롯해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과 전옥수 버너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4, 5종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다음 달 15일까지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울주군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708명에 대해서 전담반을 편성해 책임 징수제를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신규로 발생한 고액 체납자는 집중 분석해 체납세 자진 납부를 독려하면서 채권도 동시에 확보해 체납 기간을 최소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관어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부과하고 지능적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다음 달 22일까지 올해 1차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18개 기관 44종의 위기정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위기 가구를 선별한 뒤 직원이 전화 또는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남구청은 조사에 따라 발굴된 위기 가구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 등의 공적 급여를 연계하고 상황에 따라서 통합 사례 관리와 민간 자원도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4년도 시가 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년 또는 시가 대비 상승률이 과도하거나 산정 관련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의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합니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 군수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 표준액을 재산정해 오는 6월 1일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